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7개 종목 어떤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출발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삼성전자가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이번 주 수요일이면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번 분기까지는 기대해 볼 것들이 없을 것이다라는 분석들 참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는 무려 2%나 강세 보여줬습니다. 이런 외국인 순매수세도 참 기쁜데 여기에 하나 호재가 더 나왔었죠. 바로 HBM4의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다이 테스트 생산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금요일 오전장에 전해져 왔는데 자, 삼성전자 이제는 어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긍정적인 기대할 부분들만 우리가 갖고 가면 되는 걸까요?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2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은요.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가 자리를 했습니다. 와,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탄력을 보여줬죠. 무려 6%나 급등한 건데 4분기 실적부터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분기만 따졌을 때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또 현재 시간으로 7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한 수요일쯤이 되겠죠. CES에서 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기조연설을 할 예정으로 전해져 있는데 이 자리에서 무언가 블랙웰과 관련된 코멘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큰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자, 3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 SDI였네요. 자, 사실 지난 거래일에 삼성 SDI뿐만 아니라 셀, 소재단까지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 흐름이 좋았는데 바로 미국 정부로부터 현대차, 기아차,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대감은 괜찮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실체 부분은 약간 신중할 필요가 있을 듯 보입니다. 자, 4분기 이어서 올해까지도 이 전방 산업 부진, 다시 말해 캐즘의 영향에서 벗어나긴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증권가들이 분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의 경우에는 목표가를 다시 한 번 더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2차 전지주들 관련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인데 이에 대해서 잠시 뒤에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순매수 상위 4위에 머무른 건 현대차였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그 뉴스의 당사자죠. 주역인 현대차인데 그런 것 치고 주가가 별로 큰 움직임을 발휘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보합권에 머무른 건데 현대차의 경우에는 금요일장 마감하고 지난해 연간 성적표가 나왔죠. 보시면 414만 1,700여 대가 판매된 걸로 전해졌는데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한 2% 정도 그 판매가 줄어든 겁니다. 이유를 봤더니 내수 부진이 가장 큰 영향으로 꼽혔고요. 이어서 기아도 한번 보실까요? 자, 기아차도 상황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좀 여기서 고무적인 사실은 현대차와 기아의 총 판매량을 합산해보면 723만 대로 700만 대를 다시 한번 넘기면서 글로벌 탑3 자리를 다시 한번 굳혔다라는 사실인데요. 여기에 효자 노릇을 하는 건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우리 현대차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꾀하고 있다라는 사실 익히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량이 작년에도 무려 20% 가까이 팔렸다라는 점 기대가 되네요. 자, 오늘장 자동차와 또 부품주들 이러한 소식이 좀 탄력이 붙을까요? 또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6위에 이름을 올린 건 LG화학이었습니다. LG화학도 같이 2차 전지, 셀, 소재 기업과 함께 4%대 동반 강세를 보였고요. 끝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7번째 종목 확인해 볼게요. 바로
하나오션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선주는 이 안에도 올라와 있네요. 다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그동안 많이 오른 탓인지 소폭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긴 했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 대표 조선 4사 가운데서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 연간 수주량 목표치를 발표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난해보다 30%더 올려 잡은 건데요. 올해 수주 목표 180억 달러라고 밝혔네요. 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조선주 다시 한번 기대감을 모을 수 있는 대목으로 영향을 발휘해 줄지 역시나 궁금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또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흐름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 이번 주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상당히 일정이 많습니다. CES부터 삼성전자, 또 TSMC에서는 매출도 발표가 되고요. 끝으로는 FMC의 고용 보고서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은데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디서 중심을 잡아야 할지 오늘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든든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저희가 먼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금한 게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미국 정부로부터 어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별로 못 갔단 말이죠. 근데 또 금요일 보면 판매량까지 감소를 했다라는 성적표를 받아서 우리 투자자분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오늘 시장에서도 좀 힘이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현대차의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 상당히 좀 지루한 그런 모습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뭐 좀 박스권이라고 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현대차가 작년에 시세를 크게 형성했던 시기에서의 어떤 그 현대차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가장 큰 재료는 역시 이제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가 이제 3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이제 그러한 어떤 재료의 힘이 좀 빠지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의 수준으로 좀 회귀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그 IRA에 따른 그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을 발표를 했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의 어떤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 대거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잘 팔리고 있는 기아 EV6라든가 이런 그 라인들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결국 그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다 합쳐가지고 이제 한 11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매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라는 부분은 역시 향후 판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일단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서둘러서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반도체 보조금 정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행정부가 바뀌고 나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향후에 이제 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RA의 그 폐지를 공개적으로 공언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불안 요소예요. 그래서 현대차의 주가가 일단 지금 이런 그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하지만 이렇게 향후에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여기서 과연 이제 다시금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주가적인 수준을 보거나 아니면은 어떤 전반적인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자동차 업종입니다. 현대차의 위치를 보면은 저는 현대차의 지금 주가는 분명히 좀 싸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의 어떤 지금 수준은 충분히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수준이 아닌가, 이러한 말씀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보조금에 대한 리스크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2차 전지주들도 매한가지로 봐야겠네요. 그럼 상승이 지난주 금요일에 반짝 상승에 그칠까요? 어떻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악재들이 거의 다 이제 반영됐다라는 좀 심리들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2차전지 주요 업체들의 2024년 실적은 큰 폭으로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전년과 대비해 봤을 때 한 절반 수준의 어떤 그런 그 이익
이번에 이제 기록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이제 캐즘으로 인해서 배터리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은 저가 공세에 나서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4년의 실적은 상당히 안 좋은데 다만 올해 영업이익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전망들은 좀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그 전망들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한 것이 계속해서 실적 전망치가 3개월 전과 지금과 좀 비교해 보면 분명히 좀 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올해도 아직까지는 캐즘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이렇게 이제 전기차 수요 부진이 얼마나 장기화될지 여부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조금 폐지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다만 이제 그런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 것이 아시겠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나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계속해서 뭔가 그 중국과 테슬라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떻게 작용을 할지 여부 결국은 이차전지 관련주들 뭐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만은 테슬라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좀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전반적인 업종에 주는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역시 이제 전기차의 수요 개선. 지금 사실 전기차가 가장 좀 많이 우리가 그 일반화돼 있는 유럽에서의 어떤 그런 그 판매량도 상당히 좀 부진을 겪고 있어요. 이런 흐름들이 얼마나 빨리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도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그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 저는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조금 그 어떤 그 낙폭 과대의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굉장히 좀 그 이런 그 흐름들을 짧게 좀 가져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전략적인 그런 대응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정리해 보면 테슬라의 급등처럼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때 반짝 상승을 하는 거지 어떤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이 되기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라는 입장이시네요. 2차 전지 그 타이밍을 좀 잘 놀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자, 2차 전지주 현대차와 함께 같이 점검해 봤고요. 자, 이번에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대표님. 근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라는 뷰는 전혀 바뀐 게 없는데 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외국인 하루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 기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 섣부른 기쁨일까요? 사실 이제 지금 삼성전자를 그 외국인이 뭐 하루 샀다라는 거에 너무 환호하기에는 지금 너무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 우리가 이제 좀 풀어야 되는 숙제들도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그런 말씀 참 많이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근데 지금 확실히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삼성전자의 바닥권이 거의 최근 한 2, 3개월을 보시면은 한 5만 3천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떤 그 돌발적인 악재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정치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깨고 내려가는 경우는 있는데 거기서는 바로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만 3천 원, 조금 더 이제 확장하면 5만 2천 원 레벨에서는 굉장히 그 단단한 우리가 얘기하는 락 버텀을 형성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금방 이게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실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삼성전자는 분명히 이제 바닥권에 있는 것은 맞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뭐 좀 그 적어도 외국인들이 산다고 하려면은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하루 정도 사고 한 또 며칠 팔고 이런 식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 측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들은 HBM4죠. 네. 이제 사실은 HBM3 2까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라든가 이런 경쟁자들한테 좀 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뭔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역시 HBM4에서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쟁사를 앞설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HBM4와 관련돼 있는 뭐 테스트 일정이라든가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실용화 여부, 상용화 여부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해서는 사실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지금 4분기 실적 부진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바닥을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실적 부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리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와도 그런 리포트들의 영향을 덜 받아요, 상대적으로. 매를 너무 많이 매를 너무 많이 거죠. 맞았죠. 네. 이게 그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의 반영될 수 있는 악재들은 거의 반영된 수준이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아주 최근에 리포트들의 어떤 그런 기조를 보면은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밸류에이션 매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빠질 만큼 빠져 있고 더 빠질 데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적인 위치에 있어서는 이제 너무 큰 우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삼성전자 여기서 다이나믹한 반등으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사실 삼성전자 가지고 단기에 큰 수익을 내긴 힘들어요. 뭐 정말 어느 정도의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 53,000원대 이 정도면 삼성전자를 담기에는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절한 위치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가 이제 과거 우리가 뭐 8만 전자, 9만 전자를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저점에서 조금 길게 보고 담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 주가 상방을 뚫고 가기 위해서는 HBM4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오전장에 그래도 좀 희소식이 나왔잖아요. 두뇌 역할을 하는 로직 다이 테스트 생산을 이제 개시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납품 거의 뭐 다 왔다고 생각하기는 거는 아니죠. 그건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사실은. 시작이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런 재료에도 이제는 좀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까지 악재들이 워낙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네. 원래 이렇게 좀 악재들이 어느 정도 반영된 국면에서는 아주 작은 호재가 나오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조금 강하게 반영되는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사실 로직다이라는 부분은 이제 그 디램을 쌓아 만드는 HBM의 가장 하단에 배치한 핵심 부품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D램을 제어하는 두뇌 역할을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강점은 자체 파운드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SK하이닉스는 HBM4를 하면서 이런 그 테스트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TSMC에다 맡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나 속도를 좁히고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그 테스트를 끝내고 상용화를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그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파운드리 사업부인데 이것을 좀 잘 활용해서 HBM4라는 높은 문턱을 좀 넘는데 어떻게 좀 작용을 한다면 삼성전자 그때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라는 말씀이셨어요. 다만 지금 자리 굳건하게 좀 지키고는 있다 정도로 삼성전자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자, 그럼 SK하이닉스 실적은 우리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뭐 4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한 8조 원 초반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분기 기준은 역대 최고치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메모리 공급사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그런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특히 이제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은 HBM 매출 비중이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 시장에서의 가지고 있는 지위라든가 또는 그로 인한 어떤 그 실적의 반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역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디램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다운 사이클인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제 메울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시클리컬의 진폭을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SK하이닉스는 뭐 이제 조금 차별화되는 금요일 날 보더라도 이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그런 움직임들이 향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향후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와의 이제 그 새로운 HBM4라든가 이런 경쟁력에서 역시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러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반도체 내에서 우리가 이제 탑픽으로 꼽을 수 있는 부분은 SK하이닉스인 점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제 SK하이닉스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정고점을 언제 돌파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부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겠죠. 사실은 지금 이제 18만 원대 초반까지 왔는데 뭐 작년에 이제 아시겠지만 뭐 25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20만 원의 그 레벨을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확인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게 차트를 딱 들으면서 보니까는 정말 확실히 두 개의 기업의 포인트가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끝으로요. 짧게 반도체는 뭐 사실 MS에서 AI 데이터 센터 구축한다라는 이슈도 있었고 뭐 모처럼 순매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우리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요인들은 전 주가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다. 사실 금요일 날 반도체 그 밸류체인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네, 좋았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예.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토막 나 있어요. 아직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장비주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물론 그런 부분들을 좀 만회한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은 결국은 지금의 어떤 반도체 그 종목들의 위치는 역시 낙폭에 따른 그런 이제 매수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좀 중점을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의 어떤 그 반도체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서 장비주들한테는 이제 또 이제 수주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역시 그 장비주 전반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설마 보조금 준다 해놓고 가져가진 않겠죠, 그죠? 예, 좋습니다. 보조금은 지급받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낮은 밸류에 있는 장비주들에 대한 접근은 유효하다라고 반도체 투자 전략 짧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정말 살에 맞닿아 있는 게 CES예요. 현지 시간으로 7일이니까 아마 우리 시장으로서는 한 수요일쯤 될 것 같은데, 자, CES 요즘에 제일 핫한 게 뭐예요? 여기서 우리 뭐 봐야 될까요, 대표님? 사실 이제 최근에 양자? 시장에서도 나타나지만 양자 네. 컴퓨팅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장 부각이 되고 있죠. 올해 CES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AI라든가 이런 쪽에 작년에 이어서 그런 쪽이 이제 메인 그 테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메인 테크놀로지, 메인 그 이제 우리가 전면에 내세우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중에도 역시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좀 시장에서 이제 요번에 이제 그 별도의 어떤 그 코너도 마련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에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네. 주가가 근데 뭐 미국에서도 사실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아주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랐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이제 이거 뭐 진짜 뭐가 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이런 양자 컴퓨팅 그런 그 기술은 초기 단계임에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좀 시장이 너무 앞서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약간 저는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육성할 산업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재료로 작용하는 부분이 구글의 양자 컴퓨팅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윌로우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구글 같은 이런 그 빅테크들이 이제 이런 그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여기서 이제 뭔가 지금 그 기술을 이제 진일보시키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보이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가에는 먼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그 양자 컴퓨팅 기술을 둘러싸고 미중 간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5년간 양자 컴퓨팅에 15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인데 미국이 5년 동안에 38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4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굉장히 지금 강하게 이런 거 양자 컴퓨팅 산업에 이제 그 나설 의지라는 거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 전반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은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지금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종목들이 뭐가 지금 많이 움직이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한데 네. 아직까지는 저는 테마성인 움직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뭐 기술력이라든가 뭐 특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종목들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런 쪽에서 이제 종목별 옥석가리 나타나지 않겠는가. 지금은 일단 뭐좀 분위기. 네, 분위기. 그리고 이제 뭐 좀 여기다 뭐 이제 한 달이 걸쳐놓으면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향후에는 이제 이러한 말씀드린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양자는 관심을 갖되 어떤 뭔가 실체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건데 로봇은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도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지난 거래일 너무 급락을 해서 오늘 또 반등이 조금이나마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로보티즈 대표가 미국 업체에 협동 로봇 납품을 또 준비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어요.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로봇과 관련돼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알고 있는 얘기지만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면서 다시 한번 로봇들이 좀 이제 그 부각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엔비디아가 이제 그 올해 그 상반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용 소형 컴퓨터를 출시 예정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로봇 관련주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돼 있었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쪽에 저는 조금 더 이제 올해는 그 비중이 실리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기술들이 하드웨어 쪽에 조금 관심이 가 있다가 최근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소프트웨어인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통틀어서 올해는 로봇이 됐건 AI가 됐건 간에 이런 소프트웨어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해 좀 각광을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휴머노이드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의 투자가 굉장히 이제 경쟁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들은 아마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AI와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의 어떤 메인스트림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 CES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주들은 뭐 최근에 이제 좀 그 재료에 따라서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좀 길게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로봇에 대해서는 저희가 짧게 힌트 들어봤는데요. 원체 궁금증이 많은 섹터다 보니까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배워가보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님, 끝으로 저희 사실 궁금한 게 많아요. 지난 거래일에 보면 바이오도 좋았고 친환경도 오랜만에 가길래 궁금했고 뭐 미장 흐름 보면 반도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시장 어디다 좀 힘을 실어보는 게 지혜로울까요? 사실 이제 오늘장은 금요일장의 연장선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금요일날 지수의 상승폭이 생각보다 좀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작용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늘 어떻게 보면 또 오늘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만약에 시장이 전강 후약이 나타난다면은 네. 또 시장의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는 포커스를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시 지금 가장 좀 저는 주목하는 쪽은 반도체 업종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더 이제 어떤 추가적인 그 반등을 더 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부분들에 좀 가장 좀 주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강했던 것이 이제 바이오인데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라든가 이런 위치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워낙 또 조정을 받았었고 그래서 역시 오늘 투탑 반도체와 바이오의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여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오늘 과연 또 이제 한 차례 더 만약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오히려 단기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한 번 또 차익 실현하시는 또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사실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라는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에서 좀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마지막 거래일에는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3대장이 다 잘 갔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오늘 반도체랑 바이오에 대한 힌트 또 주셨어요. 그렇게만 된다면 오늘 시장 또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전강 후약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도움 말씀 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